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청문회 전국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열린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역시나 각종 의혹과 해명이 줄을 이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막말 발언, 양도세 탈루에 이르기까지 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털어서 뭔지 안다는 공직자는 없나요? 네, 사실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에는 현실 삶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몇몇 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고, 처신을 보면 그냥 먼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여야 원내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죠? 네네. 이 회담 어땠답니까?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참 당황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왜 당황합니까? 보통 청와대를 다녀오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딴소리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같이 앉아서 심지어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거다. 제가 검열하실까요? 네.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 발언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에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제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었지만 안보 공백을 고려해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대통령께 말했고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양당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이어갔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요. 일단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조율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께서 크게 박수 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 유병헌법 이런 관련 법들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월에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4대강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 대통령 지지율 바닥을 친 듯합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의 기관 보고가 있었죠. 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가 직접 상황을 지휘한 적이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가 단 한 번이라도 지휘나 통제하려 했던 사실이 있느냐 이런 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은 청와대는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 등을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상으로 본다면 재난과 통제하는 곳이 각각 다르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 아이들을 다 구출을 했더라도 이런 같은 얘기를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있었죠? 네. 오늘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성근 후보자 메인 메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SNS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막말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 정성근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한 일이었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도 너무나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간다면 이념 편향적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 전력도 화려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제 큰 과실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네. 지난 96년에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경찰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젊은 기자로서 경거망동한 부분이 있었고 큰 마음의 빚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 어제 있었는데요. 네. 어저께요? 그저께인가요? 예. 어저께인가요? 그런데 그저께.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됐네요. 네,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통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요,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직무 수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고를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참고하실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내일 11일이죠. 네네. 내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자유대 6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내 인사들을 포함해서 한 500여 명한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유대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요.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라면서도 이 주한 일본 공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 여부가 어떤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초청장을 발송한다면서 초청받은 사람은 각자 판단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이 없는 건지 말을 못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절반을 넘어선 목요일 퇴근길 교통량도 많고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2차로의 사고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추돌 사고는 마무리됐지만 차가 많아서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또 둔촌도는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동역 쪽으로 1, 2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외곽 쪽으로는 원룸분기점에서 상계교 앞두고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아직까지는 수월하고요. 내부순환로 쪽으로 가면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반대쪽으로는 정릉터널을 중심으로 홍제램프까지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과 내일 730 재보선 선거 후보자 등록일이죠. 여야 모두 본선보다 더 치열한 공천 전쟁을 치르면서 후보자를 선정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 후 폭풍이 거셉니다. 전략공천에 따른 당 내부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시죠.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송호창 의원님께서는 맨날 그 전략 기획을 하십니까? 전략기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예. 공천은 아무튼 이제 끝이 난 거죠? 일단은 거의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희 이제 충주하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일까지가 등록이니까 내일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예, 아마 오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략공천 이야기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거에 이게 뭡니까? 무슨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의 원칙이나 기준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치권에 바라는 것, 새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네. 하는 점이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정부나 여당이 부실하고 무능력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좀 이런 그 불안한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과거에 그 오래된 그런 이제 낡은 인물들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인물들이 이젠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고 네. 새로운 인물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정말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우리 이번 공천의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천하신 분들이 다 그런 새로운 인물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울 동작 같은 경우는 기동민 후보라고 하는 이제 출마를 처음 하는 분이고요. 예. 새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분이고 예. 그러면서 어떤 서울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지난 몇 년 동안 변화시키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주도해왔던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을 변화시켰던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동작에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네. 광주에 이번에 공천을 하게 된 그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네. 10년 가까이 경찰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수원에 이번에 같이 이제 공천을 받고 후보로 나오게 된 백혜련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의 검사로 활동을 하면서 예.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여러 가지로 부정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인물과 그리고 어떤 정의롭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인물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말이죠.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무슨 기반이 있거나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돼야 그 지역의 민심도 반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느닷없이 이 엉뚱한 데에 계시던 분들을 붙잡아다가 공천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전략 공천이야? 이거 철새 공천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철새 공천이란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조직 활동을 하고 당 활동을 해온 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그 반감이나 거부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해당 지역의 유권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네. 정말 그 사회를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요구도 또한 네.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 재보궐선거에서는 항상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은 결국 이제 승리를 위해서 이제 부득이한 일이다 이렇게를 변명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실 공천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공천 불만을 터뜨리고 그냥 난리를 법석을 대고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앞으로 우리 정치 문화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도 이번에 똑같이 공천 후유증을 겪고 앉아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사실은 뭐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사회 또는 준비된 새로운 인물들 중에 네.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롭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프로세스나 절차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자기 생활 영역에서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들어오기 위해 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으면서 네.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좀 단련되는 네.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지금 아직 사회나 정치의 구조 자체가 네. 그런 구조가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걸 치고 나가셔야지 점수를 따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정치학교라든지 정치아카데미 네, 같은 걸 네. 만들면서 그거 좋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와서 역할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안철수 공동대표인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송우창 의원님은 그런데 저번에 무슨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한길 공동대표한테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실제로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사실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근데 어떻게 알고 보도가 있고요. 됐죠? 글쎄 이제 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이제 어떤 결정이나 어떤 과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어떤 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저런 과정은 결국은 당한 게 아니냐. 네. 라고 뭐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또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는 챙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 누구 계파, 소위 말하는 누구 계파의 사람들을 챙겼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사실은 공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계파 정치죠. 계파 정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비난받아 마땅한 그리고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내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고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우리 계파나 우리 파벌의 이익이 되는 기준으로 사람을 찾아서는 사람의 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낼 수 있는 그런 신진 인사들을 찾자 하는 점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 공천을 해서 후보가 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계파에 전혀 소속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금태섭 변호사도 못 챙겼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당내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금태섭 변호사는 변호사직도 그만두고 한 걸 보면 굉장히 삐진 것 같은데 사실이죠? 대변인직은 사임을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실은 후보로 출마를 할 뜻을 이제 굳혔기 때문에 대변인직은 어쨌든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공천 과정하고 조금 맞물리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은 좀 있었죠. 오해가 생기는 소지는 있다. 그것까지는 송우창 의원님이 시인을 하시네요. 아무튼
공천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무난하게 모든 최고위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합치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전략기획위원장이시니까요. 이제 730 선거에서 이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아주 확실한 무슨 전략 좀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이제 후보가 대체로 이제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저희 당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 후보들을 선정한 이유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대체적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그 부실하고 불안한 그 사회를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로 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느 쪽에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뭐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되는 김명수 장관 후보라든지 이런 그 자질이나 자격에 아주 상당한 하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여당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하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아마 소득이 없는 걸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진일보한 어떤 성과가 있는 만남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르떼 닥터&닥터.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68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법과 규칙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장관분들은 당연히 깨끗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0029님께서는 정말 공직을 하려면 법을 어기고 편법을 써서 저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슬픈 블랙 코미디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법안 처리 문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여야 정책위 의장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는데 그 청와대 회동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화기애애했나요? 예, 오늘 청와대 회동 분위기는 진중하면서도 온화하고 격조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불통이라는 둥, 뭐 대화가 부족하다는 둥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예.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예. 사실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는 많이 소통을 하셨는데 아, 예. 그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안 밝혀지는 바람에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 예. 이런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들과 같이 이래 공개적으로 만나고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이래서 네. 국민들에게 소통도 하시고 야당의 말씀을 경청하는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동안에 이 당청 관계에 관해서 말이죠. 예.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 뭐 당권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들 이야기 중을 통한다 하더라도 예. 당이 무슨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저희 이완구 원내대표나 저나 다 청와대하고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다만 그것을 일일이 밖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러니까. 네. 무슨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청와대 뒷바라지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밖으로도 좀 알리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정례회담을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건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이완구 대표께서 예. 오늘 이제 헤어질 점에 예.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아,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정례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아,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야 대표 간에 그 점에 관한 의견을 좀 서로 협의해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9월에 한 번 정도, 12월에 한 번 정도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에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9월하고 12월 달에 또 예, 기회를 예. 만들자. 예. 그리고 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이 회담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고 아, 그렇죠. 7월 14일이 돼야 이제 당 대표가 뽑히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아직 덜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네. 당 대표들도 좀 같이 자리를 내서 말씀을 들어달라 이런 건의를 하셨어요. 예. 근데 확답은 안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쪽에서
변한 겁니까? 근데 갑자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시진핑 중국 주석께서 오셔서 예. 이제 사회각계 대표들하고 만찬이 있을 때에 네. 이완구 대표께서 같이 박영선 대표와 대통령께 가서 자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군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예. 어찌 보면 자주 만나는 게 당연하고 또 그래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좀 부족했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근 후보자에 관해서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궁금한 것은 그 반응이 어땠는지요. 그러니까 참고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예. 그러면 뭐 지명체를 하거나 뭘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그 박영선 대표께서 이제 두 분을 거명을 하시면서 예.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은 이 두 분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마 동의하기 어려우니 예. 이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잘 알았고 예.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참고하겠다는 말씀이 어떤 생각인지까지는 저희들이 더 말씀을 못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주호영 우리 저 정책위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떻게 건의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예. 제가 지금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소신을 가지고 딱 하실 말씀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하시는 분인데 민심을 충분히 읽고 네. 민심에 어긋나지 않는 건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인사 참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 일이니까요. 예. 그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 같은 얘기는 에 대해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인사에 관해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셨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인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괜찮은 분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드려보면 가족이 반대를 한다. 무슨 검증에 어려운 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참으로 사람 찾기가 어렵다.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김기춘 실장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이 듣기만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셨다?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듣기만 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그걸 해석하기는. 그럼 오늘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요. 예. 국회 그 세월호 특조에서 예. 기관 보고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도 나와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이게 유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는 길 건너 구경하듯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 상당히 표현상을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의 원리에 의하면 예.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국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별한 법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네네. 현행 법 체계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안보에 관해서만은 국방부가 있고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있지만은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NSC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청와대에 있는 NSC에 이 안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외교 안보만 해도 NSC가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난까지 같이 이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NSC에 부여하면 아마 외교 안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규정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청와대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런 의미다. 예. 앞으로 이제 개선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야당은 다시 NSC에서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함께 청와대 회동에 참여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근 의원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와대 이 회동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까? 네, 화기애애했다기보다는 진지하고 진중한 분위기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실 말씀은 다 하셨고요. 네,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요구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김명수 후보자하고 장성근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마 야당 측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반응은 대통령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잘 들었다,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들은 상당히 야당 요구를 반영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를 하실 정도로는 반응을 보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김영란법이라든가 유병헌 특별법 이런 것은 8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늦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7월 국회가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 조직법 개편하는 특히 이제 저희들하고 야당과 여당 사이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8월 달에는 처리하자 이렇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이 국가 개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역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반응은 어땠어요? 네, 국가 개조란 말이 과거에 그 일방적으로 그 국민에게 뭐 지시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혁신 뭐 이런 표현이라고 했더니 그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어요? 좋을 것 같다. 네, 좋을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 네. 그 국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에 관해서는 어떻든가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이 정부가 4.16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 유임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서 인사를 책임지는 분의 모습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으셨고요. 네, 정홍원 총리를 유임한 것은 좀 이해해달라.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특히 세월호 관해서 현장에도 몇 번 가셨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대통령과 그 원내대표단의 그 정례 회동에 관해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할 거예요?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좀 그동안에 뭐 대화가 좀 적었다든가. 신병에서 뭐 불통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죠. 야당이 청와대에 가서 늘 가면은 들러리 서로 가는 것 아니냐, 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늘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요. 그래요? 아니 가셔도 뭐 당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이 되고 반영이 돼야 또 저희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한길 안철수 그 당 대표하고의 회동 얘기는 어떻게? 네, 저희들이 박영선 대표가 제의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를 좀 만나 주시라.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아마 만나 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즉답을 안 했다고 해서 혹시나 무슨 소식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굉장히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뭐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저희들은 심각했다고 보거든요. 주위 측근들의 인사만 듣고 뭐 결정하는 것 아닌가, 또 인사 문제에서 특정인들이 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셨군요. 특히 이제 우윤근 의장님께서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지금 세수 결손이 세수 부족액이 뭐 올해도 아마 10조 정도에 이르지 않나 하는 거하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정 파탄의 위기 또 가계부채의 위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지금 세수 부족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소위 말하는 이 대기업 재벌들의 감세 감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네. 그 정도 2008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단기 부양책 갖고는 이 경제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소위 가계 소득을 중심으로 한 성장론. 예.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생활비를 절감하고 기초소득을 늘리는 문제, 높이는 문제, 네. 최저임금이랄지 비정규직의 그 임금이 굉장히 이 같은 시간 같은 가치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 가계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상당히 공감하는 듯 했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소위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제가 상법 개정안, 예.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작년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예. 입법 예고까지 했거든요. 예. 감사위원을 따로 선출한다거나 예. 전자투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법무부에서도 네 입법 예고까지 하고서 이 대기업의 로비에 또 흔들리는 것 아닌가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네. 그 자리에서 뭐 답변을 하셨습니까? 야당 측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 이제 당하고도 좀 의논을 통일 문제에 대해서 통일준비위원회 어떤 형태로 참여될 것인지 네.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좀 상의를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달라고 그러는데 참여 안 하실 이유도 따로 없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많은데 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측하기 네, 어렵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 안 했는데 현안이 있을 때는 좀 직접 가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변화 기대해도 될 것 같은가요? 네, 기대를 하는 게 나라 발전의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야당 요구 국민의 소리를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드렸는데요. 2918님께서는 물론 받아들일 수 없고요. 추후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아예 청문회에 올릴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